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엔터주 좀 살펴보겠는데요. 리딩투자증권의 유성만 연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실 엔터주들이 생각보다 너무 못 가서 예. 엔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속이 좀 상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 전반적인 주가 흐름부터 좀 점검하겠습니다. 예, 일단 엔터주가 말씀하신 대로 좀 최근 상당히 힘든 모습 보이는데 일단 네. 올해 초 기준으로 봤을 때 하이브, SM, YG, JYP 같은 엔터 대형주부터 네. 큐브 엔터, FNC 엔터와 같은 중소형주 엔터주까지 모든 종목들이 올해 초 대비해서 지금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저가란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락의 원인을 저희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실적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는 글로벌 음반 판매가 중국 비롯해서 이제 둔화되면서 이제 K-팝의 성장세의 기울기가 이제 둔화되면서 K-팝 비즈니스의 글로벌 확장에 대한 네. 이게 과연 더 앞으로 확장이 될까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면서 성장성이 좀 떨어졌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요인을 좀 분석해 봤는데요. 일단 보면은 이게 K-팝의 성장 동력이라는 게 흔히 말한 팬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팬덤이 보면은 핵심이 되는 코어 팬덤이랑 라이트 팬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게 이제 핵심 코어 팬덤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가수가 앨범을 내면 앨범도 많이 사주고 공연도 가고 굿즈도 구매하고 흔히 말하는 찐팬인데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요 몇 년 K-팝이 이렇게 글로벌화되면서 전반적 K-팝의 팬덤이 는 게 모든 것이 다 코어 팬덤이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막상 보니까 코어 팬덤보다도 그냥 라이트 팬덤, 그러니까 코어 팬덤 대비 좀 충성도나 구매력이 좀 떨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좀 이렇게 바꾸는 저 같은 사람들이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과거에 대비 이제 우리가 코어 팬덤 기준으로 이제 그 가정을 했던 그 성장세에서 라이트 팬덤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여기에 대해 이것 때문에 아마 좀 이제 K-팝에 대한 글로벌 확장에 대한 좀 기울기가 꺾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예계 뉴스이긴 합니다만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그러니까 에스파 멤버 중 한 명이 열애설이 나왔잖아요. 예. 열애설이 나오고 나니까 주가가 뚝 떨어지던데요. 예. 근데 이거를 열애설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오비락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그 엔터에서 열애설이라는 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슈입니다. 특히나 이게 그 에스파는 지금 SM에서 가장 핫한 메인 창업주 이수만 씨가 이제 SM 경영에서 좀 물러난 이후로 좀 SM 내에 그런 아티스트 관리나 좀 이런 거가 관련된 내부 기강에 좀 해이해진 거 아닌가 또 이런 좀 우려감도 여러 가지 겹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하루에 시총이 668억 원이 빠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향력이 적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또 연예인 개인 사생활을 어디까지 막아야 되느냐 이것도 논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주식 투자자 입장이니까요. 그런 것 좀 관리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이브 얘기 좀 해볼까요? 하이브는 작년 음원 매출액이 전년 대비 79%나 성장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실적 좋은데 주가가 계속 부진하단 말이죠. 하이브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하이브는 이제 다른 엔터사 대비 확실히 좀 2023년도에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음원 매출액도 전년 대비 한 80%는 성장했는데 주가가 왜 빠졌냐면 그 실적에도 불구하고 타 경쟁사 대비 이제 좀 주가가 다소 좀 비싸다. 이런 좀 이유 때문에 빠지고 있는데요. 또한 그리고 이제 하이브의 그 플랫폼이 위버스에 대한 유료 구독도 좀 생각보다 시작이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가 좀 이제 좀 겹치면서 이제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이브부터 SM 엔터까지 계속 살펴는 봤지만 국내에 지금 엔터주들이 반등할 수 있는 계기는 어디서부터 찾아야 된다고 보세요? 뭐가 나오면 야 이제 엔터주 좀 관심 가져도 된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전 했던 질문과 답의 연장인데요. 역시나 이제 코어 팬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대한민국 K-팝의 가장 코어 팬덤의 상징이 아미지 않습니까? BTS의 팬덤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BTS 멤버들이 다 전원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군입대를 했던 그 BTS 멤버 김석진 씨죠. 이제 올해 6월 중순에 전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역하고 나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 안에 이제
BTS 멤버 진 씨가 컴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시장이 그동안은 BTS 멤버 누가 군대 가기 얼마 남았지 해서 앞으로 이제 진 씨가 제대했으니 나머지 멤버들이 전역하기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 BTS 멤버 진 씨가 전역하고 이제 활동을 재개하면은 제가 보기엔 다시 조금 K-팝 이제 엔터테인먼트 주에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좋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내 엔터주의 핵심은 하이브고 예. 하이브의 핵심은 BTS. 예. 그러니까 BTS 멤버가 이제 군에서 돌아오는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예. 3분기, 4분기가 그나마 예. 조금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엔터주 중에 탑픽을 뭘로 보고 계세요? 예, 그래서요. 제가 일단 다들 투자자분들이 네. 기존에 이런 뭐 하이브, SM, YG, JYP, 큐브, FNC 이런 전통 연예 매니지먼트 엔터주에서 찾는데 저는 조금만 생각을 유연하게 하셔서 네. 엔터와 관련된 엔터 플랫폼주를 저는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가 어딘가요? 예, 종목 이름은 디어유입니다. 아, 예, 네. 네. 그 디어유라는 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SM 쪽이 1대 주주고 JYP가 2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주로 SM과 JYP 아티스트들이 여기에 입점해서 월 구독료를 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과 이렇게 톡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데입니다. 근데 이제 디어유가 이제 작년 동안 좀 부진했던 게 작년 하반기부터 유료 가입자 수가 정체돼 있었는데 네. 올해부터 이제 유료 가입자 수를 증가시킬 새로운 강력한 IP들이 입점을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블랙핑크의 지수 씨가 네. 얼마 전에 이제 입점을 발표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지수 씨와 맞먹는 파워풀한 K-팝 아티스트가 입점을 지금 논의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K-팝 말고 타 분야에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팬덤을 더 유입시킬 수 있는 강력한 IP도 지금 디어유 버블 입점을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기에는 파워풀한 새로운 IP 입점이 계속되면서 유료 가입자 수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지금 디어유의 가입자 수는 어느 정도? 약 한 430만 명 정도인데요. 430만 명이요? 예, 이게 작년 한 3분기부터 계속 네. 이게 정체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이번 불핑의 지수 씨부터 해서 다른 K-팝 아티스트 그리고 K-팝의 네. 타 분야의 파워풀한 이런 IP 가 입점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또 재상승, 2차 상승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두 번째 모멘텀은 이 디어유 버블 서비스를 이번 달 내에 일본에서 서비스 시작합니다. 이제 일본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 강력한 이 그 K-팝에 대한 구매력을 가진 국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이제 일본 현지 유명한 아티스트들까지 그 버블 포 재팬에 이제 입점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일본에서의 추가 모멘텀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지금 중국에서 네. 중국의 이런 압도적인 이런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 군의 하나랑 이제 중국의 본격적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마 진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라보라고 지금 자막에는 예, 콜라보 표현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예, 콜라보입니까? 합작 뭐 법인을 설립하거나 뭐 이제 이런 그 겁니까? 자세한 건 이제 나중에 발표가 나야 알겠죠. 하여튼 네. 예, 중국 본토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중국 현지의 강력한 사업자랑 이제 좀 액티브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빠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중국 본토 내에서의 좀 추가적인 네. 모멘텀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당장은 디어유가 엔터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볼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완전히 확대하는 거니까요. 일본하고 중국 시장 진출이 예. 앞두고 있으니까 관심 가질만 하다는 말씀이시고 아까 말씀하신 가입자 430만은 그러면 국내 가입자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국내에 다 포함입니다. 국내 해외 예. 포함. 근데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면 해외 가입자가 훨씬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실적은 일단 네, 천천히 보시죠. 네. 제가 지금 그 실적은 일단 작년도에도 일단 4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네. 근데 일단 보시면은 디어유 보면은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료 가입자의 증가, 일본 서비스의 오픈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의 사업이 더 네. 추가될 경우 아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플랫폼 비즈니스는 네. 이게 규모의 경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리딩 투자연구원의 유성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